한번 우리 오늘 공부하는 파트가 예스의 법칙 몇 강제죠? 6강, 제6강 권위의 법칙에 대해 공부를 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이야기 주신 부분들 권위의 특성이 이런 게 있구나. 그리고 권위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 어떤 상징들이 직함과 복장과 장식으로 우리는 권위를 무의식적으로 인지를 하는구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활 속에서 잘 활용을 해서 이 긍정적인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면 참 효율적이겠구나.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권위를 쉽게 어떤 권위의 힘을 조금만 돌아보면 실생활에서 바로바로 확인하고 그 예제를 찾을 수도 있고. 뭐 지금 권위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뭐 책에서 나와 있는 그 복장을 잘하고 또 직함을 잘 쓰고 장식을 좀 권위에 맞게 또 잘하고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그 권위의 맹목적으로 권위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여기서 권위를 다루는 거는 권위가 사람들에게 예스를 끌어낼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너도 그 권위에 휘말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까지 나오죠. 근데 저는 우리가 이런 모든 부분들을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의 세상에서 쓰여질 법을 조금 기초 단계, 아주 미약한 단계라도 앞으로의 세상에서 쓰여질 방향성을 다시 한번 잡아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 사는 공부들은 이 지금까지 권위는 이런 모습이었고 이런 특성들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주의해야 돼 까지는 이제 지금까지 나와 있는 상태인 거고, 그러면은 앞으로의 세상에서의 권위는 뭐지? 저는 권위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우리가 공부를 만져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권위를 권위를 이렇게 사용해야겠구나. 이거는 이제 뭐 실용심리학적인 입장에서 일단 있는 거 잘 쓰고 봐야 돼.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그것도 맞죠. 있는 건 잘 써야죠. 근데 그 잘 쓰기 위해서 본질을 한 번 더 만져봐야 되지 않을까. 권위 있는 사람들의 특성은 이거야. 근데 내가 거기에 또 휘말릴 수 있으니까 잘 살펴봐야 돼. 조금 너무 약한 것 같아요. 권위의 본질. 따라야 될 상황이 아닌데 내가 따라야 돼, 말아야 돼, 뭐 이런 부분들은 권위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이 분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는 권위를 따르고 있어. 이거는 부인할 수 없어. 근데 과연 그러면 권위를 따르는 이유는 뭘까? 힘에 눌려서 따르는 걸까요? 우리는 권위에 왜 이렇게 흡수되어지고 권위라는 이런 체계가 이렇게 강력한 영향력을 끼칠까요? 사회 공동체를 유지하는 자연성 질서의 원리. 틀 자체를 우리가 만든 거 아닐까요? 우리가 만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다 본예를 줘버리면 안 되잖아요. 엄격하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이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고 그래서 본예를 준 거고, 근데 이제 그 안에서 그 사람이 이제 자기 국민들이 위인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동들을 안 할 경우는 그거를 이제 다시 할 수도 있다. 저는 권위를 그렇게 따르는 이유가 한편으로는 자기도 그런 권위를 가지고 싶다라는 본능이 조금 내재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언젠가는 나도 저렇게 권위를 가지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니까 물론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그 레벨에 있는 그런 게 있으니까 거기에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권위를 사람들은 좋아한다는 얘기죠. 네. 권위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좀 이거 유치한 질문 같긴 하지만 훌륭한 거죠. 권위는 훌륭한 거다. 좋고 나쁜 게 아니라 권위는 훌륭한 거다. 권위가 뭘까요? 권위는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랄까. 권위 사전적 의미 좀 한번 찾아보실래요? 권위? 권위는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다. 사람을 움직이는 실력이다. 권위의 사전적 의미는 첫 번째, 남을 지휘하거나 통솔하게 하여 따르게 하는 힘. 두 번째, 일정한 분야에서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위신. 그러면 권위의 권자가 무슨 뜻이에요? 권세권, 한자로 권세권, 그러면요. 권세권. 권위 자체가 사람을 따르게 하는 힘이고 또 어떤 분야에 권위 있는 학자십니다. 그러면은 그만큼의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실력자다라는 뜻으로 하게 되잖아요. 아까 또 어떤 분이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또 뭐 사람들의 어떤 힘이 그 사람에게 힘을 실어줘서 그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위임받은 형태, 권력을 위임받은 형태, 뭐 대통령이나 뭐 이런 경우들, 그렇죠? 권위는 그냥 지도자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한번 좀 풀어. 우리가 왜 권위를 따라야 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권위를 왜 따라요? 뭐 그러니까 위임 받았으니까 그 사람이 뭔가 이렇게 지휘 감독하고 이끌 수 있는 그런 힘을 위임 받은 상태니까 거기에 따르는 것도 우리가 서로 약속한 상태니까 따른다. 고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 실력자로서 인정받은 상태에서 나보다 무언가 일반적인 사람들보다는 그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더 명확하고 정확하고 어떤 이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생산성을 내올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인정된 상태니까 따르는 것. 사회 공동체 유익을 위한, 전체 유익을 위한 효율성과 경제성을 위해서 본을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 저는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게 그 선생님께서 그 권위가 이제 그런 힘을 위임받은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이것도 혹시 갑을 관계로 보면은 그런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권위를 내가 따른다 이런 입장은 자연스럽게 내가 을이고 저 사람은 갑이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갑을 관계로 봐서는 을은 갑을 따라야 하고 배워야 하는 의무가 있으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따르게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권위를 자연법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어떨까요? 권위는 자연법에 합당할까요? 합당치 않을까요? 타당한 것. 맞아요. 저도 합당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자연법의 운행의 운행의 기본 법칙은 질서라고 저는 보거든요. 권위는 질서 체계의 어떤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질서 체계의 한 측면을 이야기하는 것이 권위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나보다 힘이 많고 내가 불이익을 당하기 싫고
내가 그냥 나는 간호사고 너는 의사고 그래서 나는 네 말을 그냥 따르고 뭐 하여튼 그런 개운치 않은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이거는 엄연한 질서 속에서 그 사람에게 이게 그 권위에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누가 되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는 그 질서를 움직이는 체계가 잡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권위는 마땅히 존중되어져야 하고 지켜져야 하고 따라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뭔가 이렇게 내 생각에 이게 아닌 것 같은 어떤 상황, 뭐 요즘은 그 검찰이라든가 권위가 특히 되게 중요시 되는 곳이 어떤 그런 뭐 검찰, 의료계 이런 데잖아요. 이런 데서 여기는 상명하복이라는 게 가장 기본 질서 체계로 딱 자리 잡혀 있는데 지금 뭐 검찰 개혁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상명하복은 답이 아니다. 틀린 건 틀렸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되게 멋져 보이긴 하지만 잘 만져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상명하복이 굉장히 너무 단순하고 그런 무슨 독재 같은 냄새가 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일정 정도 질서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도 있다. 근데 왜 생명하복이 문제가 됐을까? 위에서 명령을 정확하게 잘 내려주고 아랫사람들이 그걸 탁 받아서 무언가를 했을 때 일이 싹 풀려. 그럼 이게 문제가 될까요? 그쵸. 저는 개인적으로 권위체계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권위체계가 제대로 서 있어야 우주가 태양이 있고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별들이 쭉 나열돼 있잖아요. 그래서 태양의 어떤 그런 움직임이라든가 궤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면서 커다란 하나의 유기체와 생명체로 우주 자체가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회 조직도 인간이 만들어낸 사회 생태계 역시도 질서 체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그 질서 체계라는 것 자체가 상하 개념 없이 어떤 크고 작은 어떤 그런 어떤 질량의 그런 차별성 없이 이루어질 수가 없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똑같은 분자 구조야. 이거는 생명활동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원심력과 부심력이 함께 공존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권위체계가 너무나 필요한데 문제는 이 권위체계가 건강하게 정말 자연법으로 아름답게 이 상생이 되어지려면 이 권위체계를 책임져야 할 그 권위자들이 정말 권위자가 되어줘야 된다는. 그리고 권위는 아까도 사전적 의미도 두 가지 형태가 나왔잖아요. 무언가 사람을 부릴 수 있는 힘. 근데 이 힘은 사람을 부릴 수 있는 힘은 스스로 갖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이 사회에서는 부여된 힘이잖아요. 이 질서를 당신이 잘 유지하고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힘이 그 실력이 있을 것 같으니 당신이 그것을 잘 통제를 하라 하고 백성으로부터 부여된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아니라 부여된 힘이라는 것. 지식인들이 한 사람의 지식인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수많은 백성들의 피와 땀과 노력과 그 아픔과 한이
그걸 우리가 먹고 우리는 지식을 갖춘 지식인이 되었다는 것.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없으면 힘이 주어졌을 때 내 건 줄 알게 되겠죠. 공부를 잔뜩 시켜놨더니 저 잘나서 공부한 줄 알겠죠. 권위는 정말로 아름다운 자연의 질서 체계의 한 부분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게 진짜 아름답기 위해서는 그 본질적으로 이게 어떻게 권위가 만들어지는 것인지, 권위가 주어졌다는 것은 어떤 깊이와 원리를 가지고 권위가 주어지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권위자들에게는 정말로 필요하다. 그렇게 주어진 권위에 대해서는 아랫사람들은 너무 좋아요. 좋지 않을까요? 너무 좋죠. 정말 나는 아무리 봐도 모르겠는 것을 이분이 쫙 보고 상황을 통찰력 있게 판단할 수가 있어. 그래서 굉장히 두루두루 살피면서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게 권위자니까. 그렇게 해서 정확하고 신속하고 가장 적절한 어떤 정책들을 집행을 해나가.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죠. 그 단체가 크든 작든 간에 제대로 된 권위자 밑에 있는 가족들은 참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권위는, 그러면은 권위자들이 지금 다 권위자로서의 자격이 없으니까 말 안 들을 거야. 이러면은 질서가 그나마 그래도 어쨌든 이 질서는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질서가 뭉개진 상태에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가 다 에너지가 다 쪼개져 버리니까. 그러면 이 권위자들이 권위를 제대로 못 세우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지식인들은 또 이 위아래를 잘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그런 어떤 정책들이라든가, 옛날에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어렸을 때라고 표현해도 할만 하겠네요. 뭐 20살, 뭐 22, 셋, 뭐 한두 살 때, 뭐 이럴 때 막 데모하고 이럴 때, 그럴 때는 그때도 참 21~22살짜리가 참 지식인이라고 하긴 좀 부끄럽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이것저것 듣고 보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틀렸다 알았다, 그 짧은 아르마리 속에서도 이건 아니고 이건 맞고 뭐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모순점을 느꼈을 때 막 내지르는 것만 잘하면 그게 굉장히 멋진 지성의 어떤 양심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그건 참 무식한 짓이었다는 걸 이제는 고백을 합니다. 좀 너무 치기 어리고 몰라서 그랬던 것이고, 정말 지성의 양심은 이 질서를 어떻게 정말 지혜롭게 바로 세워갈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 깊은 고민과 연구를 통해서 위아래를 잘 연결하는, 이 지식인들이 삐딱선을 타면 아랫사람들 막 선동해가지고 업자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틀린 거는 기가 막히게 잘 지적해내고 막 지적질 엄청 잘할 수 있거든. 틀린 거 막 이러면서 지적질하면은 그 밑에 있는, 안 그래도 힘든데 그거 보니까 막 불이 확 일어나면서 그래 그렇다 이렇게 충분히 되죠. 그래서 권위는 정말 필요한 것이고 귀한 것이고 자연의 질서 속에서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 보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아니라고 막 따지고 들어야 될까? 그 잘못된 것에 권위에 눌리는 것은 비겁한 거다. 뭐 이러면서 막 들이대는 게 정의로운 걸까?
그래서 권위의 본질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보고 권위가 정말 필요하다면 이 권위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들은 그럼 어떻게 해 나가야 될까? 뒤엎어야 될까? 아니면 꾹 참아야 될까? 아니면 서서히 새로운 방안들을 연구해서 좀 지혜롭게 유혈 사태가 벌어지지 않으면서 서로가 위든 아래든 아프지 않으면서 이걸 싹 부드럽게 바꿔낼 수 있는, 바로 세워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오늘 배우신 거 우리 민족 자체가 권위 있는 민족이에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뭐 니들 그 코로나 좀 잘 맞고 그런다고 그러냐 뭐 이렇게 그렇게 분이 안 나올 거예요. 왜? 권위 있는 일을 하나도 안 했으니까. 근데 무언가 문제점이 많이 보인다는 것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인자가 아직 발복이 되지 않은 상태지만 있긴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이 지혜의 힘을 잘 발복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권위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니까 다 싹 다 갈아엎어버리시고 새롭게 시작해라. 그래서 머리를 다 잘라버렸잖아. 싹 다 옷도 싹 다 작업복으로 다 입혀버리셨고 6.25 이후로 그쵸?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요즘은 또 점점 다 옷도 다 멋있게 입고 뭐 요새 디지털 그 젊은 친구들 봐요. 전부 다 너무나 귀공자들, 공주 왕자들이죠. 왜? 이 친구들은 이제 앞으로 물론 우리가 잘 그 기초를 만들 수 있도록 이끌어 줘야 되는 책무가 선배 세대인 우리들에게 있죠. 근데 이 친구들은 앞으로 정말 지도자 역할을 하면서 살아갈 친구들이니까. 그래서 복장이나 뭐 헤어스타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신경을 써야 된다고 저는 봐요. 너무 신경 써서 탈이지만요. 맞아요. 너무 신경 써서 탈이지만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게 이 DNA 자체가 그렇게 형성돼 있어서 그런 부분들의 이 어떤 그 체감도 자체가 이미 높게 세팅된 게 있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보면서 크잖아요. 근데 너무 고질량의 어떤 상황들의 그 양분들을 먹고 자랐으니까 안 그럴 수가 없죠.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아까 또 어느 회원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옛날에 사람들이 순박했을 때는 그 옷 잘 입은 사람만 봐도 뭔가 이렇게 카리스마가 넘치는 외형으로만 했었는데 지금은 그 사람 네가 지금 어떻게 얘기하나 보자까지 본다는 얘기예요. 내면적 성숙도가 없이는 그래서 웬만하면 입을 열지 말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질 수도 있어요. 입 열면 다 나오거든. 그 사람 수준이. 그리고 정말 권위는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사람의 권위의 진정성을 담보한다. 그리고 이게 이 외모라든가 이런 것을 잘 갖추는 것은 권위자로서의 나를 받아들이는 이 많은 대중들이 있고 또 인연자들이 있잖아요. 나와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 대한 예의다. 권위자의 예의다. 나도 막 이렇게 하고 싶어. 막 이래버리면 얼마 전에 그 법문 현장에서 이렇게 공무원이 이렇게 막 문신해서 감봉되고 뭐 정지되고 해서 그걸 소송하고 근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풀어가야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올렸을 때 스승님께서 공무원은 공무원으로서의 공적인 책임과 자세와 포지션이 필요하다. 공무원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나라에서 힘을 쓸 수 있는 그 위치를 받은 거잖아요. 나라의 힘은 국민들로부터 모든 국가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 거잖아요. 그럼 국민의 힘을 쓰는 사람이잖아, 공무원은. 응? 그러면은 그 권위에 맞는 복장과 어떤 태도와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나는 이게 개인으로만 살겠다. 그러면 이제 뭐 광주리 하나 놓고 장사라도 하든지 뭐 이렇게 하면은 그 내가 팔고 싶으면 팔고 반바지를 입고 싶으면 입어도 되고 하는 거지만 권위라는 것은 국민으로부터 그리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위임받은 거기 때문에 그에 맞는 예의를 지켜야 한다. 그리고 그 권위를 담보하는 것은 그 권위의 진정성을 담보하는 것은 그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에너지와 그 에너지가 표현되는 말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네.